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볼 거예요. 지수가 1% 이상 밀리는 가운데서 증권주들이 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수급이 묘해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 석 달여간 딱 정확히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매일매일 삽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을 매일매일 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가도 좀 오르기도 했고요. 1분기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5,020원, 오늘은 조정 장세긴 한데 앞으로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P&E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성능을 확인하는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주가는 13,600원대, 오늘 2%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손 FNG, 우진 BNG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할까 하는데요. 6%, 9%씩 올라가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 돼지고기 관련해서요. 왜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개체 수가 중국 내에서 많이 줄었고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수입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나 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이런 아이디어들 속에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이번 달 들어서 폭등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장에서도 또 강하네요. 이번에는 HL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연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탄력도 받아가면서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천연 건강식품 라인업이 다양한데요. 이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요. 자, 이어서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나란히 보겠습니다. 모두 둘 다 약세권 놓여 있고요. 어제 뉴스 하나 전해졌잖아요. 지난 4년간 이 두 업체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 기록을 조작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 뉴스로 주가가 밀릴까?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긴 합니다만 뉴스도 나온 김에 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분석 들어가고요. 또 개별 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보겠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1% 강세권이고요.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내놓기 위한 작업을 한창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율주행차인 핵심 장비 그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 4곳과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이 일단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그 기술을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개발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랑 맞물려지면서 좀 강세권으로 오늘 좀 보여지곤 했습니다. 9,090원 놓여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또 이슈 잡힌 김에 관련주도 움직임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된 게 2차 전지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 또 자동차주 한 번 더 볼게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고 있고요. 부품주 가운데서도 오늘 상승세 키운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가속 페달을 확실히 밟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주 얘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님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연 강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이제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주들이 요즘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예전하고 좀 많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시장이 좀 안 좋을 경우에 사실 자동차주가 더 상승하게 되면서 좀 더 빚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확실히 잡힌 것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점 자체가 자동차주에 대한 상승폭을 조금 키워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G2 국가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판매를 하느냐 이게 가장 사실 자동차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중국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3, 네. 4선 도시의 보조금 지급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1선, 2선 도시에서 번호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 3% 정도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 차량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증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그 이전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 위주의 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성에 많은 중심을 둬서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랬던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뭐 없더라도 이런 실적기에 가장 조금 중심을 두는 무게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이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 저퍼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각을 지금 더욱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는 사실 현대차랑 기아차밖에 없잖아요. 뭐 쌍용차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성차 업체도 좋은데 사실 저희가 더욱더 먹을 게 많을 거는 사실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먹을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예전에 한온 시스템 말씀 주셨었어요? 최근에요? 아니었던가요? 최근에는 한온 시스템은 다른 분이요. 네, 그럼 말씀을 부품주 드리면 안 되는 것 가운데서 같고요. 과장님의 토픽 뭘까요? 일단 큰 거에서는 아무래도 만도 뭐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아무래도 위아 쪽으로 이제 버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작은 종목에서는 두오라고 그다음에 MS 오토텍 둘 다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 의견 자동차주에 대한 전체 시각은 좋아요 가면 네, 되나요?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을 총 종합해 본 결과 다 부품주 쪽으로 제안을 해주고 계셔요. 과장님께서는 만도, 두올, 또 다른 분들께서는 SL이나 한올 시스템 등등도 좋다라는 발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번엔 계속 뭐 자동차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은 다른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그 컨셉 아래 뭔가 이제 또 관련주들이 기술을 가진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움직인다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튀어 올랐는데 상승 탄력도를 많이 줄였어요. 뭐 생각해보니 별거 기댈 것이 없다. 뭐 이런 판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네. 상승 올라갔던 부분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일단은 수익을 확 좀 찍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일단은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하나가 나오게 됐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자율주행이 지금 막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육성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역시 이 라이다에 관련된 이제 센서를 부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 자본금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게 된다라면 뭐 지금 자체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에이테크 솔루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과장님과 말씀 많이 나눠보다 보면 수소차 관련주들도 사실 네네. 저에게 핫했던 네네. 종목들을 많이 던져주시기도 했고 네네. 뭐 전기차 쪽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네네. 뭐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완성차까지 다 망라해서 진짜 좀 구미가 땡기는데 하는 종목 요즘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기는 한데 네. 일단 지금 워낙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지금 분할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수해 가셔서 좀 하반기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일단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EM코리아가 아무래도 이런 충전소 관련해서 MS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속 다음은 LG화학인데요. 네네. 계속 배터리, 자동차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요. 네. 근데 이건 LG화학과 하나케미칼을 좀 묶어봤어요. 뉴스가 네. 관련 그렇죠. 뉴스가 발생이 네네.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 밀린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네, 뭐 이거는 그냥 노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이슈 때문에 이제 집진기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업체인 나노가 사실 오늘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반대로. 그래서 네. 그런 이슈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LG화학이 정말 이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겠죠. 이 정도의 뭐 노이즈로 빠졌다라면. 근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제 일시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2차 전지 업체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ESS 관련해서 워낙 크게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ESS 관련돼서 1분기 발주가 아예 없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네. 사실 이런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5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정부 정책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제 다시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화재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지금 원인 대책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모든 실험을 했었는데 원인 규명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신규 수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만 2차 전지 업체들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하락 시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 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부분 외에도 이제 뭐 원래 하고 있는 이제 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1분기 네. 실적도 화학 부분에서도 그냥 그런 실적이 좀 나왔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나케미칼, 뭐 대한유와 그리고 롯데케미칼 모두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스프레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뭐 대부분 이제 화학 업체들 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 자체가 2분기나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제 이 화학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것으로 지금 실적이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도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화학 부분도 조금 이 하반기로 가면서 괜찮을 수 있을 것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락 시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호흡을 좀 여유 있게 네. 두는 투자자들에 한해서 투자 의견은 그런 좋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이거는 좀 장기로 좀 보시고 들어가셔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HL 사이언스 볼 건데요. 오늘장 탑픽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골라오셨습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내추럴 엔도텍처럼 정말 시총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정말요?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근거를 좀 합니다. 찾아주세요. 네. 어디에서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요 근래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원래 등록하고 신고를 하고 이제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이제 모두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한다라면 바로 바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이러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여지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출의 대부분이 석류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석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석류 관련된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내추럴 엔더텍에서 백소의 대체 식품, 대체제라고 보시면 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출의 확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15년도에는 이 매출액이 34억밖에 안 됐습니다. 석류가. 그런데 18년도에는 44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3년 만에 10배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확대가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새싹보리라는 이제 건강식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새싹보리가 그렇게 많이 아실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일본에서는 엄청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일본에서는 그 시장 자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도 만약 새싹보리의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석류도 3년 만에 10배가 늘었는데 이런 새싹보리는 과연 3년 뒤에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건강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만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좀 대장이 HL 사이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네. 젊은 애들도 그렇죠. 과장님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죠?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지라는 그럼요. 생각 들지 않아요, 요즘에? 안 먹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네네. 관련해서 이런 HL 사이언스도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일장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좀 설정을 해주신다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밑단을 어떻게 잡죠?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사실 제시해 드리는 게 만만치는 네, 않아요. 그쵸.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러면,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시총이 4,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2019년도에 한 200억 정도 벌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 시총 적어도 한 6천억 이상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가진 이 기업이라면 뭐 퍼 30배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네. 감안하게 됐을 때는 시총 6천억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방송 끝나고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네. 이제 시총 6천억 하고 주식수 나눠보면 대충의 목표가가 나오겠네요. 네네. 예, HL 사이언스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봤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